일본 야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 중 한 명일 겁니다. 그리고 MLB 역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선수일 겁니다. 아시아에서 온 투수가 아닌 타자가 MLB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최초의 선수였으니까요. 그는 야구 인생 전반적으로 천재라고 불리었습니다. 하지만 그 스스로 말합니다. 본인은 천재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피나는 노력 끝에 뭔가를 이루려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이룬 현재 자신을 천재라고 부른다면 자신은 천재가 맞다고 말이죠. 명예의 전당 첫 턴 입성에 성공한 MLB 레전드 스즈키 이치로 이야기입니다. 모르면 못 받는 통신지원금 80만원, 인터넷 끝판왕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증정하니 바로 확인해보세요. 스즈키 이치로는 1973년 아이치현 니시카스에서 태어났으며, 태어났을 때부터 어쩌면 야구를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의 아이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소년 야구팀의 감독이었습니다. 이치로의 아버지는 스즈키를 어릴 때부터 데리고 다녔고, 자연스럽게 이치로는 야구라는 환경에 빠져들게 됩니다. 처음 정식으로 야구부에 들어간 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였지만, 그는 그 이전에도 야구공을 가지고 놀았으며 야구라는 스포츠를 몸에서 떨어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적 요인은 곧장 이치로의 꿈이 되었습니다. 이치로는 어렸을 때부터 이미 인류 야구 선수가 되는 것을 꿈으로 정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정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 내역까지 계획했다는 것이고, 인류 야구 선수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정해진 그의 가치관은 프로야구 선수가 된 이후에도, MLB에서 전설적 선수가 된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절대 요소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 단어는 바로 집중이었습니다. 그는 야구에 집중했고, 야구를 잘하기 위한 방법에 집중했고,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에 몰두했습니다. 먼저 깨어있는 자에게 시련은 있을 수 있으나 실패는 없죠.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그는 당연히 일본 최고의 선수였고, 본인의 꿈처럼 고교 졸업 후 당당히 NPB 프로 선수가 됩니다. 드래프트 전체 4순위, 오릭스 블루 웨이브로 입단이었습니다. 본인의 꿈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그의 노력은 프로에 왔다고 풀리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강박과도 같은 그의 훈련과 야구에 대한 정지는 오히려 더 강화되었죠. 프로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이치로의 훈련량은 이미 프로 선수들 이상의 수준이었다고 당시 감독은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치로의 선배들도 그의 염승량을 보고 시기하기도 하고 치켜 세우기도 했다고 하죠. 노력하는 천재,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조합이죠. 역시나 이치로는 프로에 진입 후 2군에서 타격왕을 차지합니다. 그렇다고 2군에서 바로 1군으로 올라간 건 아니었습니다. 당시 1군 감독인 도이쇼조 감독이 그의 타격폼을 싫어했다고 하죠. 그래서 2년간 이 실력에도 불구하고 2군에 박혀 있어야 했습니다. 지도자라는 타이틀로는 최악인 사람인 거죠. 하지만 하늘은 스스로를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죠. 좌절 속에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그는 1군 감독이 오기 아키라로 바뀌고 1군 무대에 올라서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치로의 상징과도 같은 시계추타법은 완성됩니다. 곧게 선 폼에서 팔을 높이 들고 타격 시작 후 무게중심을 극한으로 앞으로 당겨오며 레벨 스윙의 배팅 궤적을 그리는 타격폼, 그것이 완성됩니다. 그렇게 1994년 꿈꾸던 일본 프로야구 1군, 그는 그야말로 일본을 강타합니다. 일본 타자로 출전했던 이치로는 일본 신기록인 69경기 연속 출루를 달성하고 일본 야구계 사상 처음으로 200안타를 넘어서는 210개를 기록하죠. 뿐만 아니라 그의 이치로의 타율은 3할 8푼 5리, 퍼시픽 리그 역사상 가장 높은 타율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 시작으로 이치로는 전설을 써 내려갑니다. 1994년부터 1996년까지 그는 퍼시픽 리그 MVP를 3년 연속 수상하며 95년 퍼시픽 리그 우승, 96년 재팬 시리즈 우승까지 견인하게 됩니다. 2001년 그가 MLB로 떠나기 전까지 7년 연속 타격왕을 압도적으로 석권했으며 7년 동안 쌓은 일본의 커리어는 역사상 가장 위대했다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스즈키 이치로는 일본 야구의 제왕이었으며 모든 것을 이룬 완벽한 선수였습니다. 그렇게 완벽을 이룬 선수는 2000년을 끝으로 미국으로의 진출을 선언합니다. 일본 야구 제왕의 미국 진출, 당시 일본 팬들에겐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이치로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유니폼, 시애틀 메리너스로 입단하며 이치로는 MLB의 꿈을 펼치게 됩니다. 이때 이치로의 나이는 27살이었습니다. 당시 재미있는 일도 하나 있었습니다. 이치로는 자신의 상징과도 같은 등번호 51번을 달기 위해 메리너스의 전임 51번인 랜디 존슨에게 허락을 구했다고 하죠. 51번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며 말이죠. 그리고 그는 51번을 달고 일본에서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야구가 세계 어디서든 통할 수 있다는 것을 또다시 증명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일본 프로야구 진출 첫 해처럼 이치로는 MLB 진출 첫 해부터 미국을 강타합니다. 타율 3할 5푼을 기록하며 아메리칸 리그 타격왕을 차지하고 242개의 안타를 때려내며 최다 안타를 때려냈고 56개의 도루를 기록하며 도루왕도 차지합니다. 당연히 신인왕은 그의 것이었고 심지어 아메리칸 리그 MVP도 그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해 이후에도 꾸준히 뛰어난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2004년엔 262개의 안타를 때려내며 메이저리그 역대 한 시즌 최다 안타 기록까지 작성하죠. 현재까지도 한 시즌에 그보다 많은 안타를 때려낸 선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현재의 추세로 본다면 이 기록은 영원히 그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치로는 2001년부터 2019년까지 무려 19년이라는 세월 동안 MLB에서 활약하며 안타 3089개, 117홈런, 780타점, 도루 509개를 기록했고 타율 3할 1푼 1리, 출루율 3할 5푼 5리, 장타율 0.402를 기록했으며 WAR은 57.5를 쌓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동시에 골드글러브 10회, 최다 안타 7회, 타격왕 2회를 기록하는 등 MLB에 정말 굵직한 족적을 남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2653경기를 치르며 기록한 3089개의 안타는 타격 마스터의 품격을 정확히 보여주는 지표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 경기 하나의 안타만을 때려내는 것도 어려운데 이런 기록을 작성했다는 건 때려내는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되네요. 그런데 이치로의 이런 뛰어난 능력과는 별개로 현재와 과거의 그를 바라보는 관점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치로가 최고 수준에 있었던 당시엔 타격에 관해선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위치의 표상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현대 야구에서 그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까지 높지는 못합니다. 약간의 나르시즘이 있는 성격과 지나친 완벽주의자적인 성향에 선수 개인적인 성격은 차치하더라도 그의 타격 능력에 대한 평가가 많이 깎여 나간 것이 사실입니다. 이치로의 통산 OPS는 0.757이고 WRC 플러스는 104입니다. 역대 최고의 타격가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수치를 기록하지 못했죠. 단순하게 이걸 1년 기록으로 치환해 현대의 타자와 비교해본다면 24시즌 애리조나의 구리엘 주니어 OPS 0.757, WRC 플러스 108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MLB 커리어 하이 시즌인 2004년의 경우에는 OPS 0.869, WRC 플러스 131이었습니다. 2023년 코빈 캐롤이 기록했던 OPS 0.868, WRC 플러스 132와 유사한 수치입니다. 물론 코빈 캐롤의 2003년은 매우 뛰어난 시즌이었지만 이 정도의 기록은 역대 최고의 시즌이었다, 타격 달인의 탄생이다 라고 말하진 못할 겁니다. 물론 당시 이치로의 기록은 사할의 출루율 262개라는 경이로운 안타 개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에 단순 비교를 하기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만 단순히 수치적으로 봤을 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요? 바로 장타력 때문입니다. 이치로가 많은 안타를 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빠른 발과 특유의 앞으로 나가면서 치는 타격 폼으로 인해 내야 안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내야 안타 개수를 비교하여 알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수치가 있습니다. ISO, 순수 장타력입니다. 커리어 ISO가 0.091입니다. 장타 툴이 없다는 루이스 아라이제의 커리어 평균 ISO가 0.096입니다. 그냥 앞뒤 다 자르고 말하면 발빠른 루이스 아라이제라는 이야기죠. 그렇게까지 고평가할 수 없는 선수다 라는 이야기가 결국 다 여기서 기인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발빠른 아라이즈? 이것 좀 땡기긴 하네요. 암튼 그래서 현대에서 이치로의 가치평가는 많이 내려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한 가지 의견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물론 이치로의 플레이 스타일이 현재 기준에서 상대적으로 평가죄로 될 수는 있겠지만 그가 지닌 타격 철학과 타격 이론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고 말이죠. 이치로는 그저 자신의 시대에 맞는 야구를 했을 뿐입니다. 그의 플레이는 당시 시대 정신을 완벽히 반영한 것이며 단순히 오늘날의 관점에서 평가절하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분명 이전 시대 아시아 최고의 선수였습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에 강하게 뿌리 잡혀있는 에버리지가 높은 타격, 그리고 그런 선수들을 우대하는 분위기와 판을 완성시킨 장본인이라고 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 스즈키 이치로의 야구는 단순 한 명이 보여줬던 야구 플레이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세대에 야구 개념을 만들어준 위대한 야구인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대가 흐르고 그의 평가가 달리되고 그에 따라 비판도 점차 거세질 수도 있지만 그의 천재성과 위대함은 감히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대한민국 야구 팬으로서 우리나라 야구 선수도 이런 위대한 선수가 탄생하길 바라며 명예의 전당 입성에 성공한 이치로를 축하하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